안녕하세요, 송지입니다. 이번 두 번째 브랜드 피드백은 전호나님의 청춘을 담은 동네 족발입니다. 말하기 쉽게 제가 청춘 족발이라고 할게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어플 관리와 메뉴 구성, 그리고 포장, 깃발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제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제가 계속 이 족발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정말 시켜 먹고 싶게끔 그렇게 진짜 계속 족발만 봐왔었는데 제가 이 족발 아이템 카테고리도 보면서 느낀 게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족발이 배달하면 족발이 인식이 사실 큰 것도 있지만 모든 업체들이 다 같은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차별점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것도 똑같이 맛집 랭킹을 기점으로 제가 한번 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어플 관리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어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청춘족발도 사실 로고랑 이런 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한눈에 또 띄게 컬러감도 되게 있고, 근데 클릭을 하고 이 메뉴 구성들을 딱 보면 첫째, 우선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되게 어수선해요. 이게 심플하다고 느끼지가 않고 좀 어수선해서 뭔가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족발, 보쌈, 그리고 반반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된 걸 순으로 카테고리를 한번 변경을 해보시고요. 순서도 나열 자체를 이렇게 가격대별로 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메뉴명 앞에 이렇게 가로 표시 있잖아요. 가로는 삭제를 하시고 오히려 그냥 메뉴가 한눈에 보이게.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 설명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 청춘을 담은 프리미엄 족발 세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되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메뉴가 구성하고 있는 이 반찬 세트 구성 같은 거를 밑에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차피 정보란에 작성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과감하게 빼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글이 많으니까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딱 보면 사진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메뉴 설명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메뉴가 있고 리뷰 약속 멘트 관련 멘트를 작성하셨던데 이 부분도 그냥 삭제. 오히려 그냥 매일 정성 들여서 어떻게 조리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쓰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공지 라인에 작성해야 될 글들,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메뉴 구성인데요. 우선 청춘족발이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위치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또한 다세대 주택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덕이나 요런 쪽 준반에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를 구성을 하려면 사실 1인 족발 세트를 구성을 하셨던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식사 메뉴를 할 수 있는 1인 가구를 위주로 한 메뉴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1인 막국수 같은 거에 족발 토핑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족발 덮밥. 왜 덮밥 위에 밥 위에다가 족발 같은 거 얹어서 왜 그걸 간장 베이스? 그러니까 데리야끼 소스처럼 이렇게 비벼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메뉴라던가 아니면 냉족발. 이렇게 야채 위에 그 족발을 얹어서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메뉴들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한 9,000원에서 10,000원에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오히려 식사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다른 데에 팔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 안 파니까 안 파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벗어나서 다른 쪽이랑은 조금 뭔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거를 이런 운영적인 포인트에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로 김치찌개가 또 제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족발이나 보쌈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사실 김치찌개보다는 오히려 된장찌개,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이렇게 칼칼하게 만든 이 구수한 된장찌개랑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수를 팔아봐서 느낀 건데, 아니면 혹시 쌀국수에다가 왜 족발 고기 얹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갈비탕 베이스? 그런 베이스에 이렇게 올라가서 먹어도 왠지 느낌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겨울이니까 오히려 겨울에는 이런 따뜻한 국물에 있는 이 쌀국수 아이템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보쌈이나 이제 이런 거 다 테스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보쌈 고기가 얹어져서 먹어도 이렇게 뭔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팁으로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맛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의외로 국수 많이들 드세요. 오히려 입맛이 없을 때도 국수를 찾으시고 좀 뭔가 가볍게 먹고 싶을 때 국수 아이템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밥을 찾다가도 내가 국수를 판매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또 먹어보기도 하시거든요. 반응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메뉴 개발해보셔서 테스팅을 해보시는 거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세 번째,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포장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뭐냐면 로고도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활용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뷰에 올라온 거 보면은 어느 곳에도 이 청춘족발에 대한 이 로고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쉬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실링기 안에서의 이 로고 스티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젓가락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어디에도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링기로 되게 깔끔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족발 진짜 다 포장도 너무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사이즈도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즈들 다 이렇게 겹겹이 쌓으셔서 띠지 같은 걸로다가 아예 깔끔하게 하나 넣어가지고 포장을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뭔가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용기도 그렇고 이 받는 분들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비닐봉투에 로고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디테일을 조금 잡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리뷰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최신 리뷰 수하고 찜수하고의 이 숫자가 차이가 조금 꽤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노출에 대해서 내가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음에 찾으려고 할 때 이 찜을 못 누르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꼭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리뷰 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대부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찜으로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 찜 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검토하셔서 내 브랜드를 주문하고 나서 손님들한테 노출을 시킬 수 있게끔 꼭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깃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청춘족발은 사실 맛집 랭킹에도 올라와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여기는 조금만 더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구역 자체도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미사에 잠실 4동까지 가고 계시는 거 보고, 천호동에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아무리 가더라도 그냥 고덕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미사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되게 많이 놀랐어요. 구역을 넓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족발이나 보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식이나 분식처럼 자주 먹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막 3-4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역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시니까 여기 안에서 깃발을 몇 개를 꽂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깃발을 좀 더 공격적으로 꽂아 보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 관리나 메뉴 구성이나 뭐 포장까지 뭔가를 조금 세세하게 디테일을 조금 잡아가시면서 이런 거를 변경을 하시다 보면 아마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10월 명절 지나고 나서를 맞이할 텐데 10월 들어가서 이제 뭔가 좀 개선이 되고 그 다음부터 12월부터 또 공격적으로 뭔가를 이제 운영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될 때거든요. 다시 한번 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족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연아 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족발 보쌈 4년 차인데 네이버로 전화 배달 주문하다가 손님들이 자꾸 배민을 물어봐서 이번에 배민앱에 배민앱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신청을 했는데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은근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깃발은 야식까지 포함해서 3개를 꽂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은 미아 삼거리 쪽이고 은근히 주문이 배민으로 하면 깃발을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담당자는 깃발 너무 많이 꽂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박영아님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족발보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합니다. 네, 치열한 이 가운데 내가 깃발을 3개만 꽂았다는 얘기는 내 매장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정도밖에 어필이 안 돼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노출이 되는 거 안에서 주문이 들어와야 되고 그 주문이 들어오면서 또 리뷰로도 이어지고 재주문도 이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이 돼야 맛집 랭킹에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지금 계속해서 막 배달 시장에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면 오히려 진짜 버티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더 꽂으십시오. 그리고 미아 삼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매장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지는 대충 감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지에 따라서 깃발 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공격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족발 같은 경우는 구역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2km. 아니면 사실 2.5km까지 내 매장을 기점으로 그 구역 안에서까지는 원형을 그려서 그 구역을 다 간다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실 거예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래도 제 영상들 보시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배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배달 점포 너무 힘들다. 뭐 리뷰의 싸움이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다 공감이 됩니다. 다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배달 점포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준비해서 해야 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거는 다 사는 데 있어서 사실 다 경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배달 시장은 또 이만큼 커졌고 또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 더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절대 안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하루라도 들어가셔서 내가 그 자리를 빨리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내 고객을 만들고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점점 더 배달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어마무시하게 순식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지금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빨리 시작하셔야 되고 또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올 겨울 성수기도 맞이하면서 내 매장 자리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빠르게 실행하십시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대박 나세요.